지난달 18일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차량 한 대가 어둠 속을 달립니다. 전방에 사고가 난 승용차와 사람이 서 있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고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33살 이득기 씨. 글쎄, 저는 하늘이 진짜 노래지더라고요. 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눈물이 그냥 서 있는데 그냥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이 씨의 직업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입니다. 이 씨는 순찰 도중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발견하고 이를 수습하다 뒷차에 받쳤습니다. 뇌수술을 받은 뒤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를 당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무려 4명의 안전순찰원이 업무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안전순찰원들의 일터인 고속도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4차선 도로 한복판에 플라스틱 뭉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순찰원이 달려오는 차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가 남은 조각까지 말끔히 치웁니다.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구간의 경우 이렇게 도로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질주하는 차량들을 보면 마치 총알이 달려오는 듯한 심한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안전순찰원의 하루 평균 순찰 거리는 약 200km. 1년이면 약 4만 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입니다. 순찰 사무차입니다. 3교대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데 돌발 상황이 많다 보니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그재그로 졸음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큰 소리로 사이렌을 울려 깨우고 갓길에 세운 차를 발견하면 단속에 나섭니다. 이동해주세요. 갓길 주정차는 위험합니다. 이동해주세요. 이런 과정에서 가끔은 운전자가 거칠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고장난 차를 도와주는 일. 갓길로 어차피 차차로 못 가시니까 갓길로 천천히 가세요. 저희가 갓길에서. 접촉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모두 안전순찰원의 몫입니다. 후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미 안전관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군환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옆에서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때는 비가 오는 날이나 어두운 밤 시간. 운전자들이 저희를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에 좀 위험성을 초래하는 일들을 많이 좀 하세요. 좀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난해 숨진 4명의 안전순찰원 중 2명은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은 단순히 안전만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51개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를 모두 외주로 전환했는데 외주화된 이후 안전순찰원들에게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앙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안전순찰원 46살 김모 씨. 김 씨의 유족은 회사가 법인 명의로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을 통해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외주업체 사장은 개인적인 보험이 있었다면서 추가로 4천만 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보험이라고 하니까는 전혀 아빠랑 관련이 전혀 없고 그냥 사장님 개인적으로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죠. 그런데 김 씨의 유족은 불과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이 김 씨를 비롯한 자기 회사 직원 16명 앞으로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놨었고 김 씨의 사망사고로 그 보험에서 1억 원이 나오자 6천만 원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4천만 원만 전달했다는 겁니다. 보험금이 찾아갔냐 하니까 보험금을 이미 찾아갔다고. 그 수익자가 한테 그분이 사장님이시거든요. 취재진이 직접 문제의 외주 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억 원이 그 돼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다 나오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6천만 원에 대해서 뭐 돌려주실 뭐 생각이 있으신 거세요? 그건 이제 세금 문제하고 다 하고, 유전기도 하고, 그래가 다시 만나가지고, 쓸 때는 굳이 만나겠고, 그렇게 하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취재진과 만난 이후 유족에게 부랴부랴 보험금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운전자 보험, 즉 피보험자는 안전순찰원인데 수익자는 사장 이름으로 된 보험을 가입해놓은 외주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이제 그 연사가 뭐가, 나도 그거 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한번 들어보지. 지금 이런 상황이 싸우는 만일 사고가 나면 직원들을 위해 쓰려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것이라는 사장들의 설명. 하지만 당사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 사장님 대표는 방아집에서 감리하겠어. 저는 있는 보험 필요 없다고. 아니, 수령님이 사장님이에요. 무슨 주인 보험 뭐 기어났고 내가 뭐 수령님 간보도 아니고 뭐 싫다고 얘기. 나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돈 준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내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이고 전부 다 지급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보험 넣어놓고서는 목숨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망사고 목숨 장사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외주 사장들은 지난 3, 4년 사이 직원을 뽑으면서 이른바 채용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직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사장도 있다는 게 순찰원들의 주장입니다. 지인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너를 써주는데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를 주신 거세요? 저는 300이요. 국가에서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700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니를 써줄게. 70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사장님 댁을 방문해서 제 차에서 5만 원권으로 7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외주 사장 중 한 명에게 진짜 돈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동료가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정사는 그걸 받아놓는 거죠. 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몇백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외주 사장들도 대부분 채용금을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때 나올 때 35개 지사였었는데 다수가 다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만 받은 돈은 이미 몇 달 전 순찰원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질해서 사장들이 작년에 아마 우리가 다 정산을 다 돌려줬어요. 시대가 요즘은 노동법이 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외주업체 사장들은 누구길래 보험금이고 채용금이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의 일들이 벌어질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외주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51개 지사가 올해까지 모두 외주 업체와 100% 수의 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사장 51명 전원이 도로공사의 희망 퇴직자들입니다. 안전순찰 업무 외주화가 사실상 도로공사의 자기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끈끈하죠. 한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희망퇴직을 하면 이 지사에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니라 선배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죠. 외주업체들 사이에서 별도 보험 가입과 채용금 같은
이상한 관행이 공유되는 사이 정작 필요한 일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순찰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교육은 외주화 이후 전보다 부실해졌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까 일단 오늘 당장 차를 타서 한번 둘러봐라. 알겠다 그러고 4시간씩 3회를 차에 뒤에 동승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고 이제 인원이 변화가 생기니까 바로 근무 투입해가지고 딱 3일만 겪었어요. 게다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순찰원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현장이 어때? 좀 안전해? 이런 질문 하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끝나? 빨리 해. 예. 이것뿐이지. 차로 해제가 우선이고, 예. 저희가 뭐 위험한지 안 한지 그거는 둘째고.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도공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경우 현재 민간에는 전문업체가 전무하다면서 앞으로 민간 시장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순찰원들의 안전사고나 보험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외주기업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도공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업체를 외주화해놓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올해 안에 약 4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처럼 이미 외주화가 돼버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사장님들이 우리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시고 우리가 사고가 나고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보험 처리하고 다른 걸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약 800여 명. 경영 효율화니 정규직 전환이니 화려한 구호 속에 안전순찰원들의 안전과 고용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